이미지 보정 바로 이 레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예, 레이어 복사, 컨트롤 J 레이어 복사. 자, 그 다음에 레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벨을 실행시키시면 히스토그램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밝기와 그 음영, 밝기뿐만 아니라 음영과 색감 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히스토그램처럼 생긴 그래프 밑에 꼭지점, 즉 슬라이드라고 얘기하는 슬라이드 마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마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 이쪽 왼쪽에 있는 마커는 까만색이고 오른쪽에 있는 마커는 흰색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 회색이에요. 그죠? 자, 뭘 뜻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겠죠? 자, 어두운 쪽 영역, 밝은 쪽 영역 마커, 그 다음에 중간 개조에 대한 영역 마커. 자,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흰 쪽을 당겼더니, 자, 그래프 안쪽으로 당겼더니 어떻게 되죠? 밝아지죠. 자, 어두운 쪽을 그래프 안쪽으로 당겼더니 밝아지죠. 자, 여러분들이 이 마커와 마커 사이, 이 마커와 마커 사이의 간격이 그 음영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영의 범위. 그죠? 이 간격이 줄면 줄수록 어떻게 되나요? 간격이 줄면 줄수록 그 음영의 폭이 줄어들죠. 그죠? 흰색도 마찬가지고요. 자, 흰색으로 밝아지는 거는 어떻게 음영의 폭이 줄어든 건가요? 예, 밝은 쪽으로 편향됨으로써, 치우침으로써 폭이 줄어드는 거고요. 어두운 쪽 마커를 움직여서 이미지를 어둡게 하면, 그죠? 어두운 쪽으로 편향되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히스토그램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히스토그램은 고로 잘 표현된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어두운 쪽 슬라이드를 한번 쭉 움직여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쪽으로 많이 편향되고 흰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졌죠. 반대로 흰 쪽 마커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두운 쪽도 상대적으로 많이 죽고 흰 쪽은 범위가 그 중간 개조 폭이죠. 이 폭을 한번 높낮이를 보세요.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중간 개조가 다 날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영을 조절한다. 또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 채널 부분에 있습니다. 채널 부분에. 지금은 RGB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색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색을 모두 컨트롤할 때는 음영을 조절을 하고 채널 부분 한번 눌러보면 각 색상별로 레드, 그린, 블루의 각 색상별로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린 증가하죠. 반대쪽 검정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줄어드는 겁니다. 블루도 마찬가지고요. 자, 증가하죠.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색감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녹색이 과다하게 꼈다. 그래서 이걸 녹색을 빼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녹색기가 돌죠.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이미지인데 녹색기가 돌면서 녹색을 빼겠다.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그린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린, 직관적으로 녹색에 관계된 거니까 그린을 선택할 수 있어요. 뺀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쪽 흰쪽 슬라이드를 움직이면 자, 녹색이 더 강해지고 밝아지는 거니까, 그죠? 색의 영역이 더 좁아지면서 녹색이 증가하니까 검은 쪽 슬라이드를 움직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녹색이 줄어들죠?
이렇게 녹색이 줄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줄었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원본학을 비교해 보면 녹색이 많이 줄어서 일반적인 형태의 그 사진에 가까워졌죠. 근데 이게 완전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 좀 디테일하게 하면 녹색뿐만이 아니고, 자, 레드 부분도 좀 조금 제거를 하고, 블루는 좀 증가를 해서, 뭐 요런 정도 맞춰야, 애들 너무 많이 줄이네요. 이런 정도 맞춰야 뭐 대략 우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나오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맞췄을 때 요런 모양. 그래서 이 레벨이 갖는 특성은 색감과 음영을 둘 다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이 슬라이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만큼 편한 만큼 좀 세세한 조정이 좀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건 이제 앞으로 배울 커브나 셀렉티브 컬러 같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조절이 좀 힘들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음영과 색감을 조절하는 거고요. 이 스포이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 부분은 제가 이제 커브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슬라이드 부분이 뭘까요? 밑에 있는 슬라이드 부분. 우리가 이제 여기가 0이에요. 0. 이제 이런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음영의 표현, 빛을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음영을 표현하는 건데, 음영의 단계가 몇 단계라 그랬죠? 0에서부터 255.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55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이렇게 줄이면, 그렇죠? 분포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변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거에 따라서. 자, RGB 상태로 놓을게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자, 어두운 쪽 영역을 줄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진이 허해지죠. 밝아진다라기보단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지는 거. 흰쪽 영역을 좀 줄여보니까 어때요? 아까는 허해졌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두워만 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뭐라 그러죠? 좀 불투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밑에를 감마 슬라이드라 그럽니다. 감마 슬라이드. 우리가 이런 그 밝기의 기준이 되는 밝기가 아니고요. 음영의 기준이 되는 거를 이제 감마라 그래요. 감마. 그래서 이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색을 표현하고 음영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감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감마 기준은 감마 값이 2.2예요. 2.2.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2.2입니다. 우리가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 있잖아요. 그 맥킨토시 컴퓨터의 그 운영체제의 감마 기본값은 1.2입니다. 1.2. 아니죠. 1.8인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윈도우가 틀려요. 각각 고유의 그 채용하고 있는 감마의 기준값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은 2.2예요. 자,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익스포저 부분에 가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감마가 나와요. 별도로. 근데 이전에도 그 감마라는 거를 이렇게 제어를 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 아웃풋 레벨에 해당되는 부분들, 여기 아웃풋 레벨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뭐냐면 0서부터 25의 음영 표현 단계다. 음영 표현 단계다. 그 기준을 정하는 거다. 그렇죠? 웬만해서는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절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레벨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저도 이 동영상 강의가 처음이라 사실은 되게 어색합니다. 예, 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설명을 하는데 주 목적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잘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진도를 이제 좀 못 따라가시거나 뭐 다 진도를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나중에 배운 거를 연습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 강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 강좌로 어떠한 교육 목적에 맞게끔 뭐 교육을 대체하게끔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오프라인에서 한 거를 다시 한번 잊어먹지 마시고, 혹은 잊어먹으시더라도 뭐 잊어먹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나실 수 있게끔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